작년에 제 환자 중 한 분이 일본 여행 중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3주간 입원했습니다. 70대의 이분은 평소 건강했지만 여행 중 응급 상황을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결국 2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로또 당첨이 될 것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철입니다. 80세에 은퇴한 내과 의사이자 5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로 일하며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통계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매년 67세 이상 여행자 3명 중 1명이 해외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25%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거나 아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준비 방법 하나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들으시길 권합니다. 여행 전문가들이나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우리 같은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5가지와 그 해결책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해외에서의 갑작스러운 질병입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간단한 예방 조치만 취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상황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의 여행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이정수 선생님은 평생 꿈꿔온 이집트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중증 폐렴에 걸렸습니다. 75세였던 그는 평소 건강했지만 장시간 비행과 급격한 환경 변화, 그리고 현지 음식으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에 낯선 환경, 시차 적응,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이 더해지면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여행 전 최소 3개월 전부터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치의를 만나 여행 계획을 상의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평소 복용하는 약은 여행 기간보다 최소 일주일분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방문 국가의 주요 병원 위치와 연락처, 그리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곳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메디컬 패스포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주치의 연락처가 담긴 문서로 응급 상황에서 현지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치료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노년층을 노리는 치명적인 감염병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질병이 우리 나이에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 동창 중 하나인 박정호 선생은 69세에 동남아 여행 중 댕기열에 감염되어 생명이 위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모기 퇴치제를 사용했지만 충분히 자주 바르지 않았고 결국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67세 이상 여행자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은 일반 성인보다 약 3배 높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염 시 사망률이 최대 7배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위험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행 지역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이 다릅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을 방문한다면 어형 간염, 장티푸스, 황열병 등의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황열병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 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행 중에는 식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생수나 끓인 물만 마시고 얼음은 가급적 피하세요. 익히지 않은 해산물이나 길거리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영수 씨는 태국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심한 식중독에 걸려 신장 기능이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도 큰 위험입니다. 댕기열,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행 전 전문 의약품점에서 디트를 함유한 모기 퇴치제를 구입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에서는 모기장이나 방충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휴대용 모기장을 사용하세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행 전 최소 6주 전에 여행 전문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일반 병원보다는 국제여행 클리닉이나 감염내과가 있는 대형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여행지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동료 의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층 여행자가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저질환과 복용 중인 약물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행 전 상담에서는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시니어 여행 보험의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여행 보험에 가입하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7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기저질환으로 인한 악화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 친구 이만수 씨는 73세에 미국 여행 중 심장 발작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여행 전 보험에 가입했지만 과거 고혈압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은 약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많은 일반 여행 보험은 65세 또는 70세 이상 고객에게 특별 조항을 적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질환 면책 조항입니다. 이는 여행 전에 이미 앓고 있던 질병이 여행 중 악화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노년층에 흔한 만성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연령 제한입니다. 많은 일반 보험은 75세 이상에게 높은 추가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가입을 거부합니다. 80세 이상이라면 선택지가 더욱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 제한입니다. 하이킹, 스노클링 같은 가벼운 활동도 특정 연령 이상에게는 위험 활동으로 분류되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계획한 활동이 있다면 이것이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시니어 전용 또는 기존 질환 보장 여행 보험을 찾아보세요. 일반 여행사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보험보다는 전문 보험 중개사나 노인 전문 여행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히 보상 제외 항목과 기존 질환 정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현재 앓고 있는 모든 질환을 정직하게 고지하세요. 비용이 올라갈까 우려되어 일부 질환을 숨기면 나중에 보상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의료 전용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여행 보험보다 비싸지만 해외에서의 의료 비용과 응급 이송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같이 의료비가 비싼 국가를 방문한다면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유럽 여행의 경우 유럽 건강보험 카드 EHIC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인은 직접 발급받을 수 없고 현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와 한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국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했던 제 경험에 따르면 제대로 된 여행보험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싼 국가에서는 하루 입원비만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예방이 즐거운 여행의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거리 여행 중 이동성 상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건강했던 노인들이 여행 중 갑자기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제 오랜 친구 정원식 씨는 평소 매일 아침 3km 산책을 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76세의 유럽 여행 중 14시간의 장거리 비행 후 갑자기 다리에 심한 부종과 통증이 생겨 여행의 나머지 일정을 휠체어로 보내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장시간 좁은 공간에 앉아 있을 때 발생하는 경제석 증후군이라 불리는 심부정맥혈전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67세 이상 노인은 이 위험이 일반 성인보다 약 4배 높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여행자 근육 소실입니다.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장시간 이동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며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으로 인해 노인들의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에는 문제없던 계단 오르기나 장거리 걷기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68세의 박명자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파트 5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릴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행 중 장시간 걷기와 불편한 침대로 인해 허리와 무릎 관절에 심한 통증이 생겼고 결국 관광 일정의 절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장거리 비행 중에는 이 시간마다 최소 5분씩 기내에서 걸어 다니세요. 좌석에 앉아 있을 때도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 근육을 수시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 카페인과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세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방지합니다. 일반 양말이 아닌 정확한 사이즈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구입해야 합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심부정맥혈전증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여행 전 최소 3개월 전부터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20회씩 가벼운 스쿼트, 종아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79세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100km를 무사히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넷째, 여행 중에는 매일 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20분간 쉬세요. 이것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부종을 줄이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행용 마사지 공이나 폼롤러를 가져가서 매일 밤 종아리와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특별히 권장하는 것은 점진적 적응입니다. 여행 첫날부터 무리하게 많은 곳을 방문하려 하지 마세요. 특히 시차가 있는 여행이라면 첫 12일은 가벼운 일정으로 시작하고 점차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조언을 무시하고 일본 여행 첫날부터 하루 2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둘째 날 아침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관절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행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은 심리적 충격과 문화 충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행의 신체적 위험에만 집중하지만 노년층에게 낯선 환경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큰 위험입니다. 제 동료 의사 한 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노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며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78세 이상관 선생님은 평생 꿈꿔오던 인도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의 혼잡함, 소음, 위생 상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행 3일 만에 심한 불안 발작을 겪었고 결국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의 권영미 씨는 동남아 여행 중 현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길을 잃고 4시간 동안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한동안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고생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충격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는 노인의 면역 기능을 최대 50%까지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감염병에 더 취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행 전에 방문할 국가의 문화, 관습, 기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세요. 특히 음식, 공중화장실 상태, 대중교통 상황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나 여행 블로그를 통해 실제 여행자들의 경험담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처음 방문하는 낯선 국가는 패키지 여행이나 가이드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가보는 국가는 항상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셋째, 비상 연락망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현지 한국 대사관 연락처, 통역 서비스 번호, 현지 가이드나 호텔 직원의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정보를 종이에 적어 지갑에 보관하세요. 넷째, 여행 중에는 규칙적인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려 하지 마세요. 매일 오후에는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키고 최소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권장하는 것은 심리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의식이나 습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명상을 하거나 매일 저녁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제 경우에는 여행 중에도 항상 즐겨 마시는 한국 차를 가져가서 매일 아침 마시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이 작은 의식이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행 중 감정 변화를 무시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생기면 일정을 조정하거나 휴식을 취하세요. 필요하다면 여행 동반자나 현지 가이드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 정한수 씨는 중국 여행 중 심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다른 일행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초기에 자신의 상태를 공유했다면 적절한 휴식과 조치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위험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제가 50년 의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행은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적절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행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놀라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이상 여행을 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리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과 경험이 뇌를 자극하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하나인 윤영호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68세에 폐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1년도 채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죽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 목록을 만들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년 후 그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고
지금 84세가 된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으며 매년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이 내 인생을 구했어요.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목적 효과라고 불립니다. 강한 삶의 목적과 기대감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기대하는 과정만으로도 우리 몸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례는 78세 박정희 씨입니다. 그녀는 평생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었지만 은퇴 후 딸의 권유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녀는 5년 동안 15개국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당뇨병 상태가 개선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3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여행을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건강상의 손실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지 더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미루고 계셨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여행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적절한 관리와 준비로 여행 중에도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버킷리스트 여행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 꼭 해보고 싶었던 경험을 미루지 마세요. 적절한 준비와 함께라면 80대, 90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79세에 처음으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100km를 걸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준 신체적, 정신적 활력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7세 이후 여행의 5가지 숨겨진 위험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제 여행을 준비하고 즐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80세에 15개국을 다니며 깨달은 노년 여행의 황금 법칙을 공유합니다. 첫째, 3개월 준비 법칙입니다. 67세 이상이라면 여행 출발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호텔을 예약하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신체적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계단 오르기와 같은 하체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이정수 씨는 이 조언을 따라 70세에 유럽 여행을 준비했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하루 15,000보 이상의 걷기를 무리 없이 해냈습니다. 또한 3개월 전부터는 방문할 나라의 기후에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나라를 방문한다면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어 생활하고 더운 나라를 방문한다면 미리 더운 환경에 몸을 노출시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피크 시간 회피 법칙입니다. 관광지의 피크 시간을 피해 여행하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게 좋은 조언이지만 노년층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혼잡한 시간과 장소는 낙상, 소매치기, 과도한 스트레스의 위험을 높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광지는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가 한산합니다. 이 시간대를 활용하면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보통 개장 직후나 폐장 12시간 전이 가장 한산합니다. 또한 여행 시즌을 피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소위 숄더 시즌이라 불리는 성수기 직전이나 직후에 여행하면 혼잡함도 피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5월이나 9월이 날씨도 좋고 관광객도 적어 노년층 여행에 이상적입니다. 셋째, 의료정보 카드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의료 정보를 담은 카드를 항상 소지하세요. 이 카드에는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주요 병력, 그리고 비상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영어와 현지어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김영철 씨는 일본 여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지만 그가 소지하고 있던 의료 정보 카드 덕분에 현지 의료진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동반자 선택 법칙입니다. 여행 동반자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넘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응급처치 지식이 있거나 의학적 배경이 있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 여행한다면 현지 가이드나 투어 그룹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노년층 전용 투어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찾아보세요. 제 경험에 따르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술 활용 법칙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을 여행에 적극 활용하세요. 번역 앱, 지도 앱, 응급 의료 앱은 노년 여행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는 지도와 번역 앱을 미리 설치해 두면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앱은 의료정보 번역기입니다. 이 앱은 주요 증상과 의료 용어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 주어 현지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는 앱도 유용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67세 이후 여행의 5가지 숨겨진 위험과 그 해결책, 그리고 노년 여행의 황금 법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0년간의 의사 생활과 80년의 인생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두려움 없는 도전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안전한 일상에 안주하게 됩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은 위험할 수 있지만 적절한 준비와 지식을 갖춘 도전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 환자 박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76세에 뇌졸중으로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78세에는 평생 꿈꿔왔던 마추픽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뇌졸중을 핑계로 도전을 미뤘다면 이런 기쁨을 절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나이나 건강 상태는 우리의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마추픽추의 모든 코스를 걷지 못하더라도 일부만 경험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자면 저는 75세에 처음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지만 철저한 의학적 체크와 단계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 세계를 경험한 그 순간의 경이로움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려는 의지와 현명하게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위험과 해결책, 그리고 황금 법칙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도전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세요.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성취감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본 여행지, 극복한 여행의 어려움, 혹은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여행 등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67세 이후의 인생은 또 다른 모험의 시작입니다. 두려움 대신 지혜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여행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최고의 여행지 10곳과 각 장소별 맞춤형 여행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